안녕하세요. 농촌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번 시간에 이어 12번째부터 19번째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아래에 대해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8년 이상 작용한 거주자, 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제촌 작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소득세 부분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전문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처리가 빠르고 쉽습니다. 예를 들어 7년을 농사 짓고 3년을 쉬었다가 다시 1년 농사를 지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유 기간 동안 8년 이상만 작용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작용 농지여야 하고요. 팔 때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을 못 받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농지가 아니라 대지라던가 창고 농지라던가 이럴 때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그 연접 지역의 직선거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꼭 세부 법령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3번째입니다. 종자, 퇴비, 비료, 농기구 등 구입 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재 경영 육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하는데요. 시중 퇴비가 5,000원이라면 약 2,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농기구 같은 경우 다목적 소형 농기구 구입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 읍면산업계에 문의하시면 해당 농기구와 일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농기구 보조사업은 지자체마다 금액이나 해당 농기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14번째입니다.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대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승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대학을 입학 시에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고 여러 가지 촌에 살면 좋은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생이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와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5번째입니다. 각종 농업인 대상 자금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지역 농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농업인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저금리 대출 상품과 적금 통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상품은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느 정도 납품과 출하 실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농이나 기촌을 하시게 되면 이장님과 지자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직원과도 친분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6번째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약 기농을 사모님 이름으로 하셨고 경험체 등록도 사모님 이름으로 등록하셨다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은 보건, 의료, 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생산성 향상과 영어 관람 등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을 고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전업 농업인이며 지원 내용은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 이용되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이 좀 아쉽긴 한데요. 1인당 연간 20만원, 자구당 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7번째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일반 원칙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분리과세로 해당되려면 농업인이 직접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영농을 안 하면 종합합산을 하게 됩니다. 18번째입니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 정상화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의 장기 임대 7년에서 10년 정도 하고 환매권을 보장합니다. 대상자는 사업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채무액이 3천만 원 이상, 자산대비 부채율 40%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러나 마지막 파산을 고려하고 있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9번째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 농업인 영농활동 및 가사활동을 대행해주는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5만 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명칭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지원 사업 또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해당 거주하고 계신 곳과 함께 검색하시면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목차는 23가지였는데 비슷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합치고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면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